서 변호사님, 예. 이재명이가 이 수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뭐 방탄이다, 뭐 수사검사 이렇게 좌표찍기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스스로는 철옹성을 쌓았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최근 민주당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철옹성에 구멍이 뚫리고 있구나,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이상민 의원이, 오선 의원이 예상은 됐었습니다마는 탈당을 했어요. 공식 선언하고 이재명의 사당화된, 그리고 개딸당이 된 이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다, 고쳐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선언하고 탈당을 했는데, 일단 총선에 좀 변수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5선이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탈당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까지는 비리 때문이에요. 전부 뭐 부동산 그렇죠. 뭐 윤미향, 김남국부터 송영길 다 전부 그렇죠. 이게 비리 때문에 탈당했죠. 예. 그런데 정치 노선 차이로 탈당의 최초가 이상민 의원이다. 네. 근데 이상민 의원이 채널 A에서 저하고 방송을 지금 몇 주째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채널 A 그 예. 금요일 날 뉴스 예, A 맞아요. 라이브 예. 점심 때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도 이야기하고 방송 끝나면 제가 휠체어 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보니까 이게 제가 방송 안 된 몇 가지만 공개하면 정말 이게 이준석이는 싫어하더라고. 이준석 당이 안 갑니다.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고. 아니 저 그랬죠. 의원님 5선 의원이 그 마이너스 3선한테 가면 8선 차이 나는데 이준석이한테 가면 됩니까 했더니 공감해. 그 안 갑니다. 아예 그다음에 이준석 얘기는 요 근래는 꺼내지도 않던데요. 제가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다음에 제가 그랬죠. 국민의힘에 들어올 겁니까 했더니 이러더라고.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본인이 들어오는 걸 반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당협위원장 있어요. 예, 그러겠죠. 저는 이제 기득권이 없다고 웃으면서 경선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10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예. 근데 지금 위원장이 반대 안 한다는 말은 이게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저는 국민의 입당이 초읽게 들어갔다. 이렇게 그 보면 되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나머지 뭐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있잖아. 이쪽하고 이제 이상민 의원의 생각이 완전 틀린 거예요. 아예 길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낙연이나 원칙과 상식도 탈당한다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새로 신당 만들 거예요. 근데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쪽으로 저는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은 고쳐쓰기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원칙과 상식, 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은 그래도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원칙과 상식은 12월 중순까지, 이달 중순 아닙니까? 답을 달라 해놨어요.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에. 만약에 답이 없으면은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탈당 뭐 러시랄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고쳐 쓸 수 없다는 거는 오히려 똑같다 봐요. 양쪽 이상민도 당연히 고쳐 쓸 수 없다. 그다음에 이낙연계도 민주당이 고쳐 쓸 수는 없어요. 이미 민주당은 개딸이 지배하는 개딸 파시즘 정당, 예, 예.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 됐거든요. 이거를 고쳐 쓸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이상민 의원은 저는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이낙연하고 그 계보들은 국민의힘까지는 못 오니 차라리 이게 분당해서 이제 신당을 만드는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그 보이고요. 여기서 이게 제가 방송에서 개딸들을 엄청나게 제가 비판하잖아요. 예, 개딸들이 그렇죠. 파쇼들 전체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 제보 뭐 걱정해가 서 변호사 이게 개딸이 안 무섭냐, 개딸이 겁나지 않냐,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저희 아파트에 그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와, 개를 큰 걸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도 처음 봤네. 그 개가 얼마나 사납게 짖든지. 제가 그랬죠. 우리 아래층에 있는 개는 내가 진짜 무서운데 개딸은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개딸들 별거 아닙니다. 그 전부 개 할머니들이에요. 연세가. 예. 뭐 이게 뭐 겁납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소총을 쏘겠어요. 뭐 칼로 찌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딸은 안 무서운데 우리 아래층에 있는 개가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원칙과 상식 대변인 비슷하게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7, 80명이든 전에는 50명이든 이렇게 늘어났어요. 어쨌든 이분들도 지금 이상민 의원이 선탈당을 했다 한다면은 이재명이가 당내 민주화, 개딸 절연, 미래 청사진 제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답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이낙연의 신당 가능성인데 이낙연 대표는 지난 주말에 호남을 방문해 갖고 호남 민심을 지금 수렴하고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 이전에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조준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 민심이 지금 심상치는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60, 70%의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금 50% 겨우 넘는 선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이재명 리더십 진짜 못 봐주겠네. 거기다 최근에 뭐 그냥 막말이다, 욕설이다 이런 거 하면서 민심이 술렁거리고 요동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낙연이 당을 차려갖고 나갈까? 아니면은 최근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은 머지않아 꼬꾸라질 거니까 미리 이재명 낙마에 대비해서 몸풀기 하는 거냐. 이 양론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까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진짜 팽팽해요.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 이재명 체제가 완고하니까 예. 이낙연에게 몇 명의 짐싸가 나가지 않겠나. 예. 누구나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급반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송구권 뭐 혼술이나 다른 게 평론가들 만나봐도 아니 이재명이가 곧 꼬꾸라질 텐데 굳이 짐싸가 나갈 필요 있냐? 이재명이 당에서 그냥 무너진다. 예. 그럼 이게 당을 장악할 수 있다. 반명이. 예. 이렇게 보는 분이 의외로 많아서 지금 5대5로 팽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그 김용 이 판결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김용 판결을 보니까 야 이게 미리 보는 이재명이 판결이네. 거기에 김용이 경선자금 6억이 전부 이재명 조직에 쓰인 거고 옛날에 그 뇌물로 무죄 받은 1억도 성남시장 재선할 때 1억이 쓰였다. 예. 이렇게 판결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에게 빠져나기 좀 어려운.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판결에 조병구 판사가 대장동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지사 이재명이 몸통이라 했거든요. 근데 다른 판사가 판결문에서 야 대장동은 유동규가 몸통이야. 이재명이 몰랐어. 이렇게 판결 쓸 수 없잖아요. 예.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워낙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이 완전 위험하다 했는데 지금 여기 더 결정적인 백현동이 또 판사가 선고하겠다. 김인석. 네. 그다음에 정바울 선고를 하겠다고 종결한다. 15일 날. 이래버리니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선거법에서 이재명이 판결문을 미리 보는 거잖아요. 네. 백현동.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를 좀 벗기 어렵다. 거기다가 오늘 여기 법인카드 압수하면서 추가 영장이 노니 네. 이거 어떻게 버티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재명을 꼬꾸라트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탈당보다는 반명해서 오히려 이게 이재명을 지도부에서 이게 와해시키자. 예. 그리고 우리가 비대위로 가든지 우리가 주도권 당을 장악하자. 이것도 상당히 그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래 보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던데 제3신당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 폐해를 줄이려면은 제3신당이 나와서 캐스팅 보트를 지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기자가 그럼 그 선택지를 넓히는 작업에 직접 나서겠느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 이 이낙연의 문제는 그겁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거. 그게 우유부단이거든요. 뭐 호남에 내려가서는 야당이 떳떳해야 제 역할을 한다. 신당 늦지 않게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러면 호남이든 수도권에서 결국 이재명 당하고 민주당하고 다툴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후보를 내 가지고 당선될 만한 곳이 있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낙연은 그걸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교섭단체 이상은 당선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안철수가 2015년에 친문 패권주의를 반대한다고 해갖고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낙연도 친명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개딸 전체주의.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같느냐. 과연 호남에 가서 이낙연 혼자도 당선될까 저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한평영광 내려가면 혼자 당선되지. 거기에서 이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하고 이낙연 뭐 신당이 싸웠을 경우 글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친명과 친문이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재명이가 이선 후퇴하고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부겸 같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반전 카드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게 후자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가능하면 신당보다는요. 예. 새롭게 당 만들어가 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게 어렵고요. 그래요. 제가 이낙연이라도 이게 가능하면 당내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서 김부겸하고 이제 정세균계하고 연대할 겁니다. 예. 정세균.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을 끌어내린 다음에 김부겸이나 예. 안 되면 이게 정세균이나 이렇게 비대위원장 만들어서 그럼 이게 우리가 당권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걸 1차적으로 생각하겠죠. 예.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면 뭐 분당 탈당까지도 나중에 놓겠지만 근데 저는 민주당에 워낙 큰 이슈가 남아있으니 지금 이게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남아있잖아요. 예. 이게 당을 어떻게 흔들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뭐 폭발 직전의 화산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쌍방울 대북 선거이든 지금 뭐든.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런 걸 다 보면 1월 달이 아마 이게 대폭발 시점이 아닐까. 그러네요. 여러 가지 선고되면서 예, 예. 아마 이게 구속영장 재청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백현도 선고나 뭐 또 그전에도 이게 뭐 저람의 위정 교사 있잖아. 배성이 맡고 있는 예, 예. 여러 가지 이게 선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전에도. 예.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사법 리스크를 좀 봐가면서 재판 리스크가 제일 이제 큰 것 같아요. 예, 이낙연이가 결단할 텐데. 근데 이낙연한테 제가 하나만 뭐 이분한테 조언 드릴 이유도 없는데 별로 바둑을 좋아하니까 예. 이낙연 대표님 바둑 격언에 장고 끝에 악순한다는 격언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순한다. 예. 너무 이게 엄중하게 매우 깊은 고민하고 있다가 행동 안 하면 이게 끝납니다. 엄근지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순한다는 그 격언 예. 이걸 제가 교훈으로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철옹성 같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라든가 원칙과 상식의 움직임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구멍이 슬슬 뚫리기 시작하고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옹성이라고 하지만 사상 누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1월 중에 전국 추이를 지켜봐야 방향이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